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? 10년,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한테 정말 아무한테도 말 못할 내 속마음을 어렵게 꺼냈는데 어느 날 전혀 상관없는 사람 입에서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그 황당한 순간 말이에요. 머리가 띵하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고 야, 이거 진짜 나만 아는 얘긴데 어떻게 알았어? 라고 묻고 싶지만 차마 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요.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렇게 후회한 적 있으시잖아요. 내가 그때 왜 그 이야기를 꺼냈을까? 차라리 입을 꼬매버릴걸. 그런데 말입니다. 우리는 왜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?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요?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.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4가지 비밀을 평생 가슴에 새기게 되실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내면의 숲. 먼저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바로 관계는 영원할 거다 라는 착각이에요. 여러분, 관계라는 건 사실 콘크리트가 아니에요. 오히려 강물에 더 가깝습니다. 어제까지 잔잔하게 흐르던 강물이 오늘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말라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범람해서 모든 걸 휩쓸어 버리기도 하잖아요. 10년지기 단짝이 한순간의 오해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고 어색하기만 했던 회사 동료가 어느 순간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기도 하죠.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 이 순간의 친밀함이 영원할 거라고 믿어버려요. 그래서 야,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? 라며 묵직한 비밀을 툭 꺼내놓는 거죠.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너한테만 얘기할게 라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건 마치 운동장 한복판에서 메가폰을 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. 본인은 친구 귓가에 속삭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운동장 전체에 방송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.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그 말이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누가 처음 그 말을 했는지 출처까지 정확하게 밝혀진다는 사실이에요. 자, 이 사실을 머릿속에 단단히 박아두시고 이제 첫 번째 비밀로 들어가 볼게요. 가까운 사람에게도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첫 번째 비밀. 그건 바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예요.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고 트라우마도 있죠. 이 정도는 가까운 사람과 나누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만약 그게 사회적인 도덕 기준을 넘어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. 여러분,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마치 종이컵 같아요. 일상적인 고민이나 작은 실수는 종이컵에 따뜻한 물 한 잔 따르는 정도라서 충분히 담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무거운 과거는 종이컵에 펄펄 끓는 기름을 들이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 종이컵은 결국 녹아내리고 기름은 사방으로 튀어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 관계를 통째로 태워버립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심리가 하나 있어요. 사람들은 왜 굳이 자기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까요?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무거운 고통이나 어두운 과거를 꺼내는 데에는 2가지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해요.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. 나는 이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살아남았어.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줘 라는 일종의 처절한 자기 증명인 거죠. 두 번째는 상대방을 압도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예요. 내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나의 괴로움밖에 없을 때 그걸 꺼내서라도 상대방의 길을 누르고 싶어지는 거예요. 하지만 잊지 마세요.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덩어리거든요. 나를 이해해달라고 건넨 그 짐이 결국 나와 상대방을 동시에 짓누르게 됩니다. 자, 첫 번째 비밀은 어쩌면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두 번째 비밀은 우리 모두가 거의 매일같이 저지르는 실수라서 더 충격적입니다. 바로 남의 험담이에요. 야, 그 사람 진짜 너무하지 않냐?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. 이 말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? 사실 험담에는 묘한 마법이 있어요. 누군가를 같이 욕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 사이가 더 끈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
같은 적을 가진 동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묘한 연대감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게 진짜 위험한 함정입니다. 험담이라는 건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무서워했던 바이러스랑 똑같아요. 내 입에서 한 번 나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내 통제 아래에 있지 않거든요. 첫 번째 사람의 귀로 들어간 그 험담은 두 번째 사람한테 옮겨가고 두 번째 사람의 입을 통해 세 번째 사람한테 전염되고 그렇게 순식간에 퍼져나가요. 그런데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바이러스는 변이가 일어나면 출처를 모르지만 험담은 신기하게도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 최초 발설자가 누구였는지를 기가 막히게 밝혀낸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화살은 처음에 그 말을 꺼낸 바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. 한순간의 통쾌함을 위해 평생의 신뢰를 잃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운 마음이 들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. 내가 지금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구나. 그리고 이건 결국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올 거구나. 이 생각 하나만 떠올려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던 험담을 꿀꺽 삼킬 수 있을 거예요. 여기까지는 그래도 흔히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. 세 번째 비밀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자주,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거든요. 바로 과도한 자랑이에요. 돈 자랑, 학벌 자랑, 능력 자랑,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자식 자랑까지.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의대 갔잖아. 우리 딸이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이 얼마야? 이번에 새 차 뽑았는데 옵션이 다 들어가서. 혹시 이런 말 아무 생각 없이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? 여러분,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해요. 바로 자랑과 자부심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사실이에요. 자부심은 마치 잘 익은 과일 같아요.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디고 햇빛을 받고 정성스러운 노력 끝에 자연스럽게 익어서 향기를 풍기는 거죠.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굳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? 라고 떠벌리지 않아도 그 향기가 주변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요.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. 운이 좀 좋았어요. 반면에 자랑은 뭐랑 비슷하냐면 시끄럽게 켜놓은 자동차 경적이랑 똑같아요. 이유 없이 빵빵거리면서 사방의 주의를 끌려고 하지만 정작 듣는 사람들 귀에는 거슬리고 짜증만 날 뿐이거든요. 그리고 그 경적 소리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사람들은 그 차를 피해서 멀리 돌아가 버려요.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때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. 내가 기쁘니까 친구도 같이 기뻐해 줄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.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. 듣는 사람의 상황이 나랑 비슷할수록 내 자랑은 그 사람에게 칼처럼 박혀요. 특히 자식 자랑이 가장 무섭습니다.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식과 자동으로 비교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자식 자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사람들이 슬슬 그 모임을 피하기 시작하고 결국 가정 불화의 씨앗까지 만들기도 해요. 자,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?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자기가 암에 걸렸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잖아요.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.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여러분이 잘난 것 자체가 아니에요. 그 잘남으로 자기 위에 군림하려는 그 느낌, 격차를 만들려는 그 의도를 본능적으로 알아채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을 진심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만 살짝 꺼내세요. 그게 어른의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밀입니다.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. 앞에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네 번째는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거든요. 바로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확인하려는 질문이에요. 너 나 싫어하지? 나한테 화났지? 내가 뭐 잘못했어?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친한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지 않으세요? 이게 바로 인간관계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자폭 버튼입니다. 이 행동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.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는 화분이 하나 있어요. 물도 잘 주고 햇볕도 적당히 들어서 잎이 파릇파릇한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. 이거 진짜 살아있는 거 맞나? 뿌리가 썩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래서 흙 속에 손을 푹 집어넣어서 뿌리를 헤집어봐요. 다행이다. 살아있네. 그런데 그날 밤부터 그 화분이 시들기 시작합니다. 멀쩡했던 뿌리가 손을 헤집는 순간 다 끊어져 버린 거죠. 사람의 감정이 정확히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.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불안해서 너 나 싫어하지? 라고 묻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그 전까지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던 생각이 슥 들어와요.
내가 얘를 싫어했나? 가만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같은데? 이렇게 확인하려는 그 질문 하나가 없던 미움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자기 파괴적인 질문을 하는 걸까요? 그 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핵심 신념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. 사람들은 결국 나를 떠날 거야.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.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고 거절할 거야. 라는 그런 깊은 믿음 말이에요. 그리고 이 믿음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. 결국 안전하고 따뜻한 사람한테는 마음이 안 가고 자꾸 나를 거절할 것 같은 사람한테 끌려서 또 상처받는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.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이 패턴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. 아, 내가 또 불안해서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작은 순간이 평생을 지배하던 자기 파괴 회로를 끊어내는 첫 번째 가위질이 됩니다. 내면의 숲. 자, 오늘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4가지를 함께 살펴봤어요.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과거, 남의 험담, 과도한 자랑,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확인하는 질문까지.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.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해요. 그건 바로 무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짓을 안 함으로써 존경을 얻는다는 거예요. 말을 줄이고 험담을 삼키고 자랑을 내려놓고 대신 나도 그거 좀 가르쳐 줄래? 라며 죽을 때까지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들. 그리고 누가 뭘 하든 그러려니 하면서 너그럽게 넘겨주는 사람들이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.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입 밖으로 어떤 말을 꺼내기 전에 마음속으로 딱 3초만 멈추는 거예요. 이 말이 험담인가? 자랑인가? 아니면 내 불안을 확인하려는 질문인가? 이 3초의 멈춤이 쌓이면 1년 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비밀을 가장 깊이 공감하셨는지, 또 어떤 후회의 순간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